오늘 이야기는 경기도에 사시는 20대 여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과연 어떤 사연일지 이야기로 만나보겠습니다. 때는 2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피해자는 저와 가장 친한 친구였고 그 일이 있고 나서 친구는 정신적인 고통으로 정말 힘든 날을 보냈습니다. 그 당시 19살, 수능을 앞두고 친구와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학교를 가야 돼서 자정이 되기 전 독서실을 나오게 되었고 집으로 향하면서 배가 고프길래 친구와 함께 독서실 맞은편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컵라면으로 간단한 끼니를 때우고 나서 편의점을 나오게 되었죠. 그때 시간은 자정이 조금 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편의점 사거리부터는 친구 집과 반대 방향이라 내일 보자고 하고서 저는 집으로 향했죠. 늘 가던 길이었고 걸어서 10분 이내에 도착하는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초가을 9월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끼고 다녀서 그런지 굉장히 더운 날이었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샤워를 하고 나서 친구에게 잘 들어갔냐며 연락하려는데 친구에게서 이상한 메시지가 와 있더군요. 누가 따라오는 것 같은데 착각이겠지? 라는 메시지였는데 그걸 보고 친구에게 곧장 전화했죠.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는데 친구와 연락이 되질 않았고 메시지를 보내고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친구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죠. 들리는 소문에는 몸이 안 좋아서 결근했다고 하더군요. 하루 종일 친구와 연락이 되질 않았고 그날 저녁 친구에게서 메시지가 한 통 왔습니다. 연락 못해서 미안하고 사정이 있었다는 내용이었는데 친구는 병원에 입원 중이라서 자세한 건 내일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말을 하더군요. 다음날 수업을 끝내고 친구가 알려준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원정동에 있는 종합병원이었는데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는 친구의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랐죠. 그리고 친구가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는데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칠 전 편의점 사거리에서 저와 헤어지고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곁눈질로 뒤를 쳐다봤더니 어떤 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방향이 같겠지 생각했는데 그 남자는 친구 걸음걸이에 맞춰서 일정한 거리를 두며 걸었다고 했죠. 점점 무서워진 친구는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향했고 저에게 누가 따라오는 것 같다며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더군요.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냐고 물으니까 피해 본 것도 없고 그냥 길 가던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신고하는 건 섣부르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늦어서 부모님께 연락하기도 애매했다고 하더군요. 친구 집은 골목 사이에 있는 주택이었는데 자정이 넘은 시간이라 지나가는 행인도 없었다고 합니다. 친구는 뒤에서 따라오는 남자를 먼저 보내기 위해서 골목으로 들어가지 않고 근방에 보이는 4층짜리 상가로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상가 1층에서 그 남자가 지나가길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그 남자가 골목으로 가지 않고 방향을 틀어 상가로 들어왔다고 했죠. 정말 소름 끼치는 사실은 그 남자가 들고 있는 물건이었는데 오른손에 빨간색 벽돌을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친구에게 다가갔고 친구는 상가 계단으로 도망쳤다고 했죠. 2층, 3층, 결국 마지막 층인 4층까지 그 남자는 벽돌을 들고서는 미친 듯이 친구를 따라왔고 숨을 곳이 필요했던 친구는 다급하게 여자 화장실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좌변기에 앉아 있었는데 화장실 밖에서 누가 들어오는 소리가 났다고 했죠. 그리고 친구가 앉아있던 화장실 문을 발로 걷어차다가 갑자기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직감적으로 그 남자라고 생각했고 그 틈을 타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했죠. 그런데 그때 친구가 고개를 들어 화장실 천장을 쳐다봤더니 그 남자가 친구를 노려보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너무 섬뜩하고 무서워서 화장실 문을 열고 도망치려는데 뒤통수가 뜨거워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건 그 남자가 가지고 있던 벽돌로 친구 머리를 내리친 것이죠. 친구는 화장실에서 살려달라고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이었던 게 상가 4층에 PC방이 있었는데 PC방에서 알바를 하던 직원이 살려달라는 소리를 듣고서 화장실로 뛰어왔다고 했죠. 알바생이 그 남자를 제지하는 과정에도 제 친구를 폭행하려고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고 현장에서 그 남자는 검거되었다고 했죠. 친구는 곧장 병원으로 이송됐고 다행히도 두개골 골절상은 아니었고 머리에 심한 상해를 입어서 전치 3주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죠. 상처는 아물었지만 정신적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 남자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5개월이 지났을 때였죠. 그 남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인데 친구를 따라와서 친구 머리에 벽돌을 가격했던 이유를 물어보니까 기분이 나빠서 그랬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 친구가 기분을 나쁘게 한 게 아니었고 그 남자가 일하는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이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자 화가 나서 그랬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친구는 묻지마 범죄를 당한 거였죠. 더 섬뜩했던 사실은 과거에도 3차례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남자가 20대 시절 지나가는 여성의 머리를 내리쳐 골절상을 입혔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죠.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그 남자는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일면식도 없는 남자가 본인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런 행동을 하고서 조사 과정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기분이 나빠서 벽돌로 머리를 내리친 것은 맞지만 죽이려는 마음은 없었다고 했다더군요. 그리고 반성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질 않았다고 했죠. 그 남자는 2024년에 출소 예정이고 부천시 원정동에 자주 나타난다고 합니다. 과거에 동일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하다고 생각이 들더군요. 결국 그 남자가 출소하기 전 다른 곳으로 이사갈 예정입니다. 부천에 사시는 여성분들은 밤늦게 뒤를 따라오는 남자를 만나면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남자는 짧은 스포츠 머리에 볼살이 없는 마른 체형입니다. 친구와 저는 그날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고 너무 무섭기만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